방금 기적적으로 천장까지 가득 물에 찬 곳에서 열 몇 시간을 버티면서 살아서 구조된 저 30대 남성의 모습 보실 겁니다. 자, 지금 이 장면인데요. 물속에서 13시간, 추운 물속에서 13시간을 버텼다. 악몽 같은 일이죠. 그런데 한 가정의 가장이자 아이들의 아빠이고 또 누군가의 남편입니다. 가족들에 대한 살아서 반드시 아이들에게 돌아가야겠다라는 그 삶에 대한 의지, 아빠의 집념으로 그 열 몇 시간 넘는 시간 동안 좁은 에어포켓에서 추위와 싸우며 부족한 산소와 싸우며 버텼다라고 아내분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우리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살아 돌아올 수 있었는지 함께 보시죠. 자, 39세의 남성 전모 씨입니다. 주차장 천장 배관을 잡고 정말로 그 좁은 에어포켓, 숨 쉴 공간을 확보한 겁니다. 그런데 구조돼서 병원으로 실려가는 와중에 정말로 저 아내분이 얼마나 기적적으로 돌아온 남편을 붙잡고 오열했겠습니까? 그 아내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취재진에게. 아이 아빠가 병원으로 실려가는 그 짧은 순간에 애들 때문에 내가 삶을 포기할 수 없었다. 라는 이야기를 했다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정말로 감동적이고 아빠의 의지, 아버지의 의지, 삶에 대한 의지입니다. 김모 씨, 52세의 김모 씨 여성도 배관 위에 올라타 엎드려서 구조를 애타게 기다린 겁니다. 소방당국, 진출입로 위쪽 벽면 울퉁불퉁하다. 그래서 에어포켓이 형성됐다. 생존에 결정적 영향이었다. 김태욱 기자, 네. 에어포켓이 있었어요? 일단 주차장의 구조를 좀 보면은요. 주차장 길이가 150m, 너비가 35m, 높이가 3.5m 정도의 규모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차량이 120여 대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에어포켓이라는 게 물속에서도 공기가 남아있는 공간을 말하잖아요. 주차장 윗면에 보면은 이 배관과 뭐 스프링클러 같은 것들이 있는 그 배관들이 있는데 그렇죠. 그 배관을 잡고 이 30대 남성이 공간을 확보를 한 겁니다. 조금의 에어포켓이 있었군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나오는 영상처럼 상의를 탈의한 채 나오지 않습니까? 예. 자, 물이 들이닥치자 차량을 버리고 체온 유지를 위해서 상의를 탈의하고 그 배관을 향해서 갔던 겁니다. 그래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고요. 또 50대 여성 같은 경우에는 그 천장과 배관 사이의 공간 한 30cm 정도의 공간이 있었는데 그 위로 올라가서 엎드려 있었던 겁니다. 그 엎드려 있던 것을 물이 빠지면서 구조당국이 수색을 하면서 그 모습을 발견을 하고 구조를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렇군요. 정말로 기적 같은 이야기고 저도 어린 두 아이의 아빠지만 아이를 낳기 전과 아이를 낳고 나서의 가장 달라진 마음가짐은 이거 어디서 어떻게 잘못되면 안 되겠다. 젊었을 때 뭐 시기 부리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지만 저런 위기 상황에서 가장 먼저 생각하는 건 아마도 가족들의 얼굴일 겁니다. 아이들에게 돌아가야 한다라는 마음가짐으로 버텼던 이 30대 남성의 기적 같은 생존기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물이 무섭게 지하 주차장을 들이닥쳤는지 비슷한 시간 포항 지역에 비슷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의 영상도 저희가 준비를 해봤는데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해당 아파트 지하 주차장은 아닙니다만 포항 지역에 있는 인근의 아파트 지하 주차장의 상황인데요. 지금 물이 밀어 닥치는 속도가 상당히 무섭습니다. 거세고요. 무섭게 밀려 들어오는 물길에 어찌할 줄 몰라 하는 주민들의 모습이 담겼고요. 바로 저 천장에 있는 저 배관들입니다. 수도 배관일 수도 있고 스프링쿨러가 지나가는 배관일 수도 있고 온수 배관일 수도 있는데 이 배관을 붙잡고 가득 찬 물속에서 그 천장에 조금 있는 숨 쉴 공간, 저 배관을 붙잡고 13시간을 버텼다라고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정말이지 대단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정익진 변호사님. 네네. 만약에 우리라면 정익진 변호사님도 뭐 한 가정이 가장이고 아빠인데 만약에 우리라면 저럴 수 있었을까? 저렇게 버틸 수 있었을까? 얼마나 강한 삶에 대한 의지였나? 좀 뭉클하기도 하고 놀랍기도 합니다. 어떻습니까? 일단은 강남에 똑같은 일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집은 지하 주차장이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가 침수가 됐고
저희 집 건너편에 있는 빌딩의 지하 주차장이 딱 저런 상황이었거든요. 거기서도 한 명이 희생이 됐는데 며칠 동안 물을 뺐었어요. 하루에 물을 뺀 게 아니고 며칠 동안 거의 일주일 가까이 뺄 정도로 물이 많이 들어차 있는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렇게 물이 들이닥치면 제일 먼저 단전이 됩니다. 단전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지하 주차장이 깜깜해져요. 사람이 깜깜한 상태에서는 방향성도 잃고 판단력도 잃거든요. 그래서 저분이 참 대단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저렇게 깜깜한 그 무서운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든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다음에 이제 인터뷰 기사 얼핏 보니까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들었는데 그래도 우리 애들 그리고 우리 집사람 생각해가지고 예. 버텼다. 굉장한 그 의지를 가지신 분이고 굉장한 의지예요. 네네 그 의지로서 이제 살아나셨다 이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게 자동차가 집 다음으로 비싼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몇몇 분들은 아마 차 안에 있다가 차에 갇혀가지고 희생을 당했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안타까운 어쨌든 이야기입니다. 참 그 안타까운 그런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이 조금 전에 이런 메시지를 냈군요. 포항 빠르게 절차를 밟아서 특별 재난 지역을 선포한다, 선포하겠다라는 이야기인데 대통령의 발언이 참 적절한 발언 같아요. 지금 시점에서 포항 지역 주민들에게 조금의 위로와 또 일상의 회복에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치가 빠르게 나온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조금 전 메시지, 포항을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한다라는 메시지 속보도 들어와 있습니다. 김태욱 기자. 네. 앞서서 이제 서초동 사례도 있었고 지금 포항도 그렇고 지하 주차장이 뭐 해일이나 바닷가 인접한 도시나 아니면 이런 폭우나 아니면 태풍일 때 굉장히 위험한 공간이 될 수도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이 지하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침수가 시작되면 거대한 하수구가 되는 겁니다. 이 지하 공간이기 때문에 배수가 제한적이어서 물이 더 빨리 차오르기도 하는 건데요. 또 입구가 좁다 보니까 구조하는 것도 또 대피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때문에 침수가 시작되면은 지하 주차장에 내려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거고요. 예.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지하 주차장에는 전기실이나 기계실 같은 곳들이 있어서 물이 또 내려 닥치면은 이 감전 위험도 있어서 지하 주차장에 내려가는 건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고요. 평상시에 이렇게 물이 차오르는 상황이 많지 않잖아요. 예. 그런데 이번처럼 태풍으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많은 비가 내리게 되면은 이거를 다 허용할 수 있는 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배수 펌프 용량도 규정이 따로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지하 주차장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공간이 되는 거고 설계 자체도 이렇게 많은 비를 기준으로 설계가 된 게 아닙니다. 그렇겠죠. 평년 기준이기 때문에 예. 이 지하 주차장에 이렇게 많은 폭우가 내렸을 경우에는 속수무책일 수 있겠군요. 속수무책입니다. 자, 걱정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안타까운 장소에서도 삶에 대한 의지로 기적을 꽃 피워낸 두 명의 생還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또 우리는 남은 시민들과 주변 가족들은 다시 살아갈 수 있는 또 용기와 의지를 다시 한번 힘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포항 지역을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한다라는 대통령의 뉴스 속보도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